자, 우선은 2번. 작년에도 출제한데 요즘에 지문에 많이 나오죠. 자, 월포드의 또 견해. 월포드는 부동산 개발은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위험이 발생하는데, 월포드는 개발의 위험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죠. 법률적 위험, 그리고 시장 위험, 비용 위험. 자, 이 세 가지 위험을 나누는데 시험 문제에 하여튼 많이 출제하는 용어입니다. 한번 볼까요? 1번에 세 가지 위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맞고요. 2번, 부동산 개발 사업 추진에는 많은 시간 소요되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개발 사업 기간 동안 다양한 시장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부동산 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행정의 변화에 의한 사업 인허가에 따른 지연 위험은 시행사,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한다. 해당한다. 밑줄 틀렸지. 요거는 뭐예요? 행정 인허가는 사업 시공회사 관리할 수 없어요. 요거는 뭐 정부 지방자치단체니까, 요거는 시공사 외부 요건이니까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3번 정답. 법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을 하는 것이 위험을 뭐다? 최소화시켜 줄 수 있다. 여러분 4번은 28회도 나왔지만 27회도 출제했어요. 자, 5번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의 불확실성은 개발 사업에 영향을 주는 시장 위험 요인에 해당하죠. 시장 위험은 아까 우리는 뭐죠? 시장에 뭐가?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주는 부담을 말합니다. 자, 3번 정답이고요. 3번 틀린 거. 민감도 분석이 나는데,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해서 해당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을 우리는 민감도 분석이 아니라 흡수율 분석이라고 해요. 무슨 분석? 흡수율 분석. 민감도 분석이 아닌 흡수율 분석의 개념. 흡수율 분석입니다. 민감도는 뭐죠? 투입 요소의 변화에 따르는 산출되는 결과를 분석하는 겁니다. 틀린 지문이고, 2번 시장 분석은 특정의 동그라미, 특정 부동산에 관한 시장의 수요 공급 상황을 분석하죠. 자, 또 월포드는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을 분석을 할 때 우선 분석 대상 지역에 우리는 경제를 분석하죠. 이 지역 경제 분석을 토대로 해서 무슨 분석? 시장 분석이 이루어진대. 자, 이 시장 분석이 나올 때는 항상 특정이라는 거, 모든이 아니라 뭐 특정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 특정. 그래서 2번 맞는 지문. 3번 시장성 분석은, 자, 지역 경제 분석과 뭐를? 시장 분석을 토대로 해서 세 번째 시장성 분석이 나타나는데, 자, 이 시장성 분석이 시험에 많이 출제하죠. 자, 시장과 시장성은 다릅니다. 시장성이 나오면 뭐가 나오죠? 매매 또는 임대될 가능성. 자, 여러분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 또는 미래시장 상황에서 매매 또는 임대될 가능성, 매매 또는 임대될 가능성 여부를 조사 분석하는 것은 무슨 분석? 시장성 분석. 자, 4번 예비적 타당성 분석. 아까 개발 과정 두 번째죠.
개발 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입과 비용을 계략적 동그라미. 항상 시험에는 계략적이 꼭 떠요. 계략적, 정밀하게 아닙니다. 계략적으로 계산해서 수익성을 사전에 미리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인근 지역, 여러분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이 인근 지역인데, 인근 지역의 분석은 부동산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소의 현재의 상황과 전망을 분석을 하는 것을 말하죠. 자, 정답은 1번이 정답이고요. 4번 문제로입니다. 자, 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에 이 조합의 사업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은 모두 매경에 부정의 동그라미. 부정입니다. 반대는 뭐죠? 긍정. 자, 건설 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은 건축비가 상승해서 조합의 사업성에 부정적 영향. 왜?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일반 분양분의 분양 가격이 오르면 조합원 부담이 적어져요. 조합의 수익성에 긍정적 영향. 조합원 부담금이 인상되면은 수익성에 악화되죠. 부정적 영향을 줘요. 용적률이 할증되면 건물이 고층화되면 좋아요. 예, 일반 분양분이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이주비 대출금리가 하락하면 이주비용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조합원의 수익성이 어떻게 돼요? 개선돼서 긍정적 영향. 공사기간이 연장되면은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뭐가 돼?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 기부 체납, 여러분 도로 등의 기부 체납이 증가하면 조합원 부담금이 인상이 돼서 수익성에 나쁜 영향을 줘요. 부정적 영향 몇 개? 4개. 4개죠? 긍정적 영향 몇 개? 3개. 이런 건 하나 잘못 생각하면 틀리는 문제입니다. 자, 5번. 토지의 취득 방식에 따라 개발 방식을 분류할 때, 자, 택지가 개발되기 전, 자, 여러분, 택지가 개발되기 전 토지의 지목, 면적, 예? 이용도, 등급, 기타 필요사항을 고려하여 택지로 개발된 이후에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 평가를 통해서 감보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환지 기준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 동그라미. 재분배하는 방식을 우리 무슨 방식? 환지 방식. 올해 출제 예상이 됩니다. 환지는. 그래서 공부 좀 잘 해둬야 되고 재분배하고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주로 활용되고 있고, 이 방식에 따라 개발된 토지를 재분배 설계할 때 우리는 평가를 하는데 평가식이나 면적식을 적용할 수 있다. 환지 방식은 뭐를 적용한다? 감보율을 적용을 하고, 우리 뭐를 통해서 채비지를 매각하거든요. 채비지는 매각을 해요. 여러분, 채비지, 감보를 적용해서 보유한 토지 중에 채비지는 매각해서 개발사업 비용을 뭐한다? 충당해요. 개발사업에 따른 비용을 충당을 합니다. 그래서 채비지는 뭔다? 매각한다. 꼭 기억해. 6번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지문 여러분 앞으로 많이 볼 텐데, 부동산 개발업의 육성,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 개발업, 업은 빼버릴까요? 그냥 부동산 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업자는 하나 빼버리세요. 거기 그냥 부동산 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자, 1번 어떻게 돼요? 개념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동산 개발도 많이 내거든요. 개발도 많이 내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상 위험. 자, 월포드의 법률상 위험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은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미리 매입을 해서 개발하면은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다. 2번 맞고, 3번 시장성 분석 단계에서는 향후
개발될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시장 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경쟁력을 뭐한다? 분석한다. 시장성 맞아요? 틀려요? 요거죠. 시장성이 나오면 매매 임대될 가능성이 나오면 돼요. 맞는 지문이고. 4번 토지 신탁 방식은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권을 이전을 받아 토지를 개발한 후 분양 또는 임대해서 그 수익을 신탁자에게 어떻게 돌려주는 방식이 바로 뭐다? 토지 신탁 방식이죠. 자, 민간 개발 방식에 있어서 자체 개발 방식이 있고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공동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이 있고 그리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개발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 토지 신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를 우리는 위탁자, 토지 소유자는 위탁자, 개발업자는 수탁자인 뭐다? 신탁회사. 개발업자를 우리는 신탁회사다. 자, 그러면 토지를 신탁을 하면은 수익증권을 발급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우리는 지급을 하죠. 항상 중요한 것은 토지 소유자가 파산을 하더라도 개발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형식상 소유권을 뭐다? 이전해서 개발해요. 그래서 토지 소유 주체는 우리는 신탁회사고 신탁회사가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서 조달해서 개발 사업을 해서 수익증권 소유자에게 수익증권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인 신탁자에게 이익이 뭐가 된다? 귀속이 되죠. 뭐 수익증권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인데 그래서 토지 소유자 신탁자에게 이익이 귀속이 된다. 맞는 지문입니다. 4번 BTO. 자, 여러분 BTO 뭐 이런 용어가 나오면은 어떻게 돼요? B로 시작하죠. 민간 사업 시행자가 민간 자금을 조달해서 준공을 했어요. 준공을 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민간이 개발한 시설의 소유권을 준공과 동시에 공공의 귀속 공공의 준공과 동시에 공공의 귀속하면 T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죠? 민간은 시설 관리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공공이 그 시설을 임차 동그라미, 임차는 리스. 공공이 그 시설을 리스했어요. 리스. 거기 임차란 말, 공공이 임차했다는 건 리스했다는 거예요. 공공이 리스를 해서 이용자가 있든 없든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인데 이것을 뭐죠? BT 뭐다? L. BTO가 아니라 BTL. 그래서 5번 틀린 지문. 자, 7번 민간의 부동산 개발 사업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불확실하거나 위험도가 큰 개발 사업에 대한 위험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건 요거 지주 공동 사업. 요게 장점이에요. 자체 개발 방식이 아니라 지주 공동 사업의 장점. 1번 정답. 2번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어떻게 돼요?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출자 회사 간의 상호 이해 조정이 필요하다. 요거 뭐죠? 단점이죠. 장점은 개발 사업의 안정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죠. 2번은 단점입니다. 3번 사업 위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개발 사업을 시행을 어떻게 돼? 의뢰하고 개발업자는 사업
이 시행에 대한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 개념이 나와 있죠. 자, 이 개념에 뭐가 나와 있다? 사업 위탁형이 나오고 있다. 사업 위탁형. 사업 위탁형을 다른 말로 사업 수탁 방식이라고 해요. 시험 지문에 토지 신탁은 좀 잘 내거든요. 요거 구별을 좀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3번. 4번. 지주 공동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동으로 부동산 개발을 시행하는 방식. 여기까지 맞았죠? 뒤에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개발의 전문적인 노하우, 전문성을 제공해서 토지 소유자, 개발업자 상호 간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 맞습니다. 토지 신탁형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소유권을 누가 이전받았다? 예? 신탁회사가 이전을 받아서 토지를 개발하여 관리, 처분을 하여 발생한 수익을 누구에게? 수익자, 수익증권 소유자, 수익자에게 뭐한다? 돌려주는 방식을 말하죠. 개념입니다. 맞는 지문. 자, 8번. 민간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체 개발 사업에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체 개발 방식은 누가? 사업 시행의 주체가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주도적인 우리가 사업 추진이 가능해요. 그리고 사업의 위험이 높을 수 있어서 위기관리 능력이 요구된다. 쉼표 뒤에 저 사업의 위험성이 높고 위기관리 능력이 요구되는 거, 요거는 문제점이죠. 자, 2번.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에 개발업자가 공사비를 부담을 하여 개발하고 개발된 부동산을 제공된 토지 가격, 공사비 비율에 따라 나눈다면 이것은 등가 교환 방식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공사비를 건축 면적, 여러분 건축 면적의 뭐 일부인 대물로 변제하는 방식. 예? 대물, 건축 면적의 일부인 대물로 변제하는 방식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등가 교환 방식. 자, 등가 교환 방식인데, 등가 교환 방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개념을 보면은 토지 소유자는 하여튼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를 제공? 토지를 제공하는데 토지 소유자는 뭐를? 사업비는 토지 소유자가 조달을 해요. 그런데 뭐가 없다? 개발 사업의 중요한 자금인 뭐 건축 자금이 뭐가 없어요? 공사비가 없죠. 이 공사비를 누가 투입을 하는 거야? 개발업자가 공사비를 투입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준공된 건축물에 있어서의 건축 면적, 준공된 건축물의 건축 면적을 토지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 가격, 또 개발업자가 투입한 건축 자금, 이 공사비 비율에 기초해서 이 면적을 뭐에 따라? 지분, 토지 가격, 건축 자금 비율, 지분에 따라 면적을 나누어 갖는 방식. 지분에 따라 나누어 갖기 때문에 우리는 수수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개념입니다. 2번 맞는 지문. 3번. 토지 신탁 방식과 사업 수탁 방식은 형식의 차이가 있으나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된다는 점이 동일하다니까 틀린 지문이죠. 자, 여러분, 사업 위탁형은 토지 소유 주체가 누구? 토지 소유자야. 토지 소유 주체는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개발 사업은 끝까지
개발 사업은 끝까지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진행.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진행. 여기는 뭐죠? 누구애가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니까 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 명의로 하면 안 돼요. 왜? 파산하면은 압류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건 누구의 명의?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신탁회사. 신탁회사의 명의로 진행. 신탁회사의 명의로 진행되니까 어떻게 달라요? 갈라요? 다르죠? 네, 다릅니다. 그리고 또 시행주체는 누구? 사업 시행주체. 여러분 개발 사업을 기획하고 설계, 착공해서 완공 후에 분양 임대에 이르는 모든 개발 사업을 개발업자가 담당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개발업자가 사업 시행의 주체. 여기는 누구? 신탁회사가 사업 시행의 주체. 시행 주체는 둘 다 같죠? 시행 주체는 신탁회사인 개발업자 둘 다 같은데 뭐가 다르다? 소유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명의가 다릅니다. 3번 정답. 4번 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 자금 조달, 상호 기술 보완 등 필요에 따라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건 컨소시엄 구성 방식에 해당되는 것. 자, 5번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업체의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비 지급은 분양 수익금으로 지급을 한다면 그것은 뭐죠? 분양대금이죠. 분양대금을 뭘로? 공사비로 지급하는 방식을 얘기하겠고, 또 조합 아파트 개발 사업에 있어서 조합원인 투자자를 모집해서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투자자 모집형도 있어요. 4가지가 있어요. 자, 9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민간 투자 방식은 사업의 준공과 함께 또 소유권은 항상 순서, 소유권은 정부 등에 귀속되지만 사업 시행자가 약정된 정해진 기간 동안 시설 운영권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식, 시설관리 운영권 아퍼레이트, BTO. 9번 문제는 BTO 방식에 대한 설명. 자, 10번 문제로 갑니다. 자, 1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 방식을 우리는 보기에서 올바르게 고른 것. 자, 사회 기반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시설 소유권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뭐한다? 귀속. BT 귀속이 됐는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어떻게 돼요? 협약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것. BTL. 기억은 BTL. 그리고 니은봅니다. 사회 기반 시설의 준공과 함께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이 되고, 그리고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시설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BTO. 요게 기억이고 요게 니은. 11번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공개발은 제1섹터. 여러분 2섹터가 아니라 1섹터. 1섹터 개발이고요. 자, 그리고 쉼표 뒤에 갑니다. 쉼표 뒤에 가면 민간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공공기관이 인허가 등 행정 부분을 담당하는 상호보완적 개발. 쉼표 뒤에는요, 여러분 쉼표 뒤에는 요거 설명. 제3섹터. 쉼표 뒤에는 요거 설명. 공공개발은 제1섹터. 제1섹터는 공공개발이고 쉼표 뒤에는 제3섹터 설명. 1번 틀린 지문. 2번 사업 시행자가
자, 2번은 사업 시행자가 시설을 뭔다? 준공하여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시설의 수익을 가진 후 아퍼레이트, 그래서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소유권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전하는 거 BOT. 2번은 BOT에 대한 설명. 3번 갑니다. 3번. 우리는 사업 시행자가 시설을 준공과 함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한다? 이전을 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을 했는데 해당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임대를 해서 수익을 내는 방식 BTL에 대한 방식. 4번은 또 시설의 준공과 함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이 되죠. 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시설 운영권을 가지고 운영을 내는 방식 BTO. 5번은 시설 준공과 함께 어떻게 돼요? 소유권도 사업자가 가지고 운영권도 누가 가지고 있다? 소유자가 보유하면서 운영을 수익을 내는 방식. 정답은 5번 BOO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방식인데, 자, 부동산 관리 주체에 따르는 관리 방식은 자가 관리, 위탁 관리, 혼합 관리로 크게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눠보는데, 항상 시험에는 시험에서는 단점에서 정답 지문을 묻는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자가 관리를 우리는 직접 관리, 자치 관리, 또는 직영 관리라고 해요. 자, 위탁 관리는 직접에 대해서 간접이고, 또 외주 준다고 하죠. 외주 관리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장단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1번, 12번 소유자의 의사, 능력 및 주의 통제력이 발휘되는 관리는 자가 관리의 장점. 업무 기밀 유지의 유리, 기밀 유지 및 보안 관리에 유리한 관리 방식은 자가 관리. 첫 번째, 두 번째는 장점입니다. 세 번째, 업무 행위의 안일화를 초래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관리 업무에 무사, 안일주의, 타성화가 나타날 수 있는 건 단점. 5번, 전문성이 낮은 관리 방식, 이것도 단점. 세 번째, 네 번째는 단점인데, 정답은 5번, 직접 관리 또는 자가 관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13번,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위탁 관리 방식은 건물 관리의 전문성을 통하여 노후화의 최소화 및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형 건물 관리에 유용하다. 자, 여러분, 위탁 관리죠. 대형 건물의 관리에 우리가 유리하고 관리 업무에 전부를 위탁을 하죠.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 회사의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2번,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계 측량을 실시하는 등의 관리는 토지의 기술적 관리이다. 자, 여러분, 기술적, 요게 포인트죠. 맞는지는. 부동산 관리는 법, 제도, 경제, 경영,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설비, 설계 등의 기계 기술적 측면과 경제 경영을 포함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죠. 그래서 뭐에 따라서 복합 개념에 따라서 우리는 기술적 측면, 경제 경영인 경제적 측면, 또 법 제도적 측면인 법률적 측면에서의 복합 개념적인 우리가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맞는 질문. 자치 관리 방식은 관리 요원이 관리 사무 업무에 무사 안일해지기가 쉽고 관리 전문가가 아닌 경우는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어요. 혼합 관리 방식은 필요한 부분만 선별 관리하기 때문에
책임 소재 분명히 동그라미. 혼합 관리는 자가 관리에서 위탁 관리로 이행되는 뭐다? 과도기에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고, 과도기에 유용하고, 여기는 관리 업무의 뭐를 전부가 아닌 일부분을 위탁한다. 부분 위탁 방식이에요. 부분 위탁 방식이고, 필요한 부분만 선별 위탁하기 때문에 관리상의 운영이 잘못되면 책임 소재가 분명히 아니라 불분명하다는 단점. 요거 3번 나왔어요. 불분명. 5번 정답. 14번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동산 관리 유형. 자, 여러분 전문가적인 영역에 따라 관리는 시설 관리, 자산 관리로 크게 나눠보죠. 부동산 소유자 또는 이용자의 단순한 요구에 부응하는 시설 관리죠.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시설의 단순적인 운영 유지를 하는 우리는 소극적 관리예요. 자, 뭐가 있죠? 청소 관리, 설비 관리, 에너지 관리, 보안 관리, 이런 건 전부 시설 관리. 자산 관리는 부동산 소유자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동산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관리 방법을 모색하는 적극적 관리예요. 자,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관리, PF 결정, 재개발, 재투자, 리모델링 결정, 투자에 따르는 위험 관리, 부동산 매입, 매각 관리, 자산 관리에 속해요. 그래서 14번은 무슨 관리? 자산 관리의 개념. 1번 정답. 여러분 2번을 다른 말로 건물, 재산 관리를 건물 및 임대차 관리라고 해요. 이건 시설 관리보다 높은 수준의 관리를 의미합니다. 자, 15번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을 오는 것은 부동산의 자산의 포트폴리오 났어요.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자산 부채의 재무적 효율성을 최적화하는 것은 법률 관리가 아니라 경제적 관리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부동산 관리에서 유지 개념이 나오는데 외부적인 관리 행위로서 부동산의 외형 형태, 자, 밑줄은 변화시키면서, 밑줄 변화가 아니라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양호한 상태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 3번 건물 관리인 경우 건물의 생애 주기 비용, 건물을 신축해서 철거할 때까지의 생애 주기 비용을 분석을 통해서 초기 투자 비용, 관리 유지 비용 비율을 조절함으로써 보유기간 동안에 효과적으로 건물 관리에 따른 총 비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3번 정답. 시장 및 지역 경제 분석, 경쟁 요인 수요 분석이 주요 업무는 자산 관리, 건물 설비, 기계 운영 보수 유지는 시설 관리. 바뀌었어요. 4, 5번이. 자, 16번.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의 유용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상의 재반 조치를 취해 줌으로써 법적인 보장을 확보하려는 것은 법률적 관리 맞고요. 부동산 시설을 운영 유지하고 시설 사용자 기업의 요구에 따르는 소극적 측면의 관리를 시설 관리 개념 맞습니다. 자, 자기 관리 방식은 전문 관리 방식에 의해서 기밀주 유지하고 의사결정 업무가 신속한 경향이 있고, 임차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총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한다면 이는 임대차 유형적 비율 임대차, 매장형 부동산에 적용하는 거죠. 5번 정답.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기능적 하자의 유무를 판단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는 것은 물리적, 기능적 나오면 경제적이 아니라 무슨 측면? 요거 기술적 측면의 관리, 기술적 측면의 관리, 경제적 측면이 아닙니다. 5번 정답.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를 많이 내요? 기술적 측면을 많이 낸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가 나머지 건물의 내용 연수부터는 우리가 다음 주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우리가 관리 마케팅 부분, 그런 평가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